네, 안녕하세요. 대우건설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대우건설 금요일 장에서 마이너스 13%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시간의 장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 보니까 큰손 세력들이 팔았구나 끝났구나 월요일 시초가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금요일 시장에서 대우건설만 조정을 받았나요? 그건 아니죠.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강한 하락이 나왔다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1600조가 넘는데 하루 만에 마이너스 6.6%의 하락이 나왔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6% 가까운 하락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주가의 하락을 큰손 세력들이 매물 정리를 해서라고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금요일 시장 대우건설이 강한 하락을 보여준 이유와 월요일 시장에서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거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들을 잡아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만큼이라도 우리 월요일 시장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대우건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럴 때일수록 대우건설 강한 반등 나올 수 있게끔 화이팅, 신고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시장에서 대우건설 강한 주가의 하락이 발생된 이유가 뭘까요? 수급 먼저 봐볼게요. 수급을 봤을 때 금요일 시장에서 외인들 380만 주 매도를 던졌고 기관들도 100만 주 정도 매도를 던졌어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장 끝날 때까지 매도를 던지면서 380만 주가 넘는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다루는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던지면서 나온 하락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대우건설 종목 분석 영상을 찍어 드릴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걸 뭐라고 얘기 드렸나요? 수급이었나요? 물론 수급 중요하죠. 하지만 대우건설 큰손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매도 이후로 강하게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수급만 보면 안 된다. 증권사를 봐야 된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대우건설 메이저 증권사 누구라고 얘기를 드렸나요? JP, 신한, KB증권이죠. 왜냐하면 대우건설 2차 상승 파동이 나왔었던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움직임 봐볼게요. 보면은 JP 신한투자증권이 강하게 매수를 가져갔고 KB증권이 강하게 매도를 던졌어요. 수급상으로만 봤을 땐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매매 동향 봐보자고요. JP모건이 언제 강하게 매수를 가져갔나요? 4월 8일, 15일, 21일, 28일이요.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움직임 보여주죠. 반면에 KB증권이 강하게 매도를 던질 땐 언제예요? 4월 8일, 15일, 21일, 28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강한 주가의 상승이 나왔을 때마다 한정적인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우건설이 정말로 시장에 관심을 받아서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었다면 이렇게 한정적인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증권사들이 자전 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띄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메이저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어제 대우건설 강한 주가의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증권사들의 확실한 움직임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다고요. 지금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98만 주 매도를 던지긴 했지만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20만 주밖에 매도를 던지지 않았고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6만 주 담아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다루는 외인들, 기관들이 매도를 던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대우건설 주가를 끌고 오고 있었던 큰손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매도를 던지지 않았고 오히려 KB증권은 담아가는 모습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우건설 강한 주가의 하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큰손 세력들의 이탈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돈을 다루는 세력들이 대우건설에서 매도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유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 보니까 예상치를 아득히 뛰어넘는 6%가 나왔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당연히 시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시장에 던져졌다고요. 당연하게도 일본 30년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4%를 돌파하면서 역사상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대우건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
가늠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외인들, 외국계 증권사들, 기관들, 큰 돈을 다루는 세력들이 1년에 주식시장에서 몇 퍼센트 벌면은 잘 번 거라고 생각하세요? 20%? 30%? 그런데 10%만 벌어도 손에 꼽는다고요. 왜냐하면 큰 돈을 다루는 만큼 리스크를 병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안정적으로 1년에 10% 수익을 가져가는 게 절대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지금 일본 30년 채권만 사면은 아무런 리스크 없이 4% 수익을 주겠대요. 증시 시장에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에서 차익 실현을 던지고 국채를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잖아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우건설 큰손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했었던 구간이 어딘가요? 34,000원과 37,000원, 26,000원과 29,000원 매물대요. 그런데 지금 대우건설 주가 얼마요? 28,500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큰손 세력들 입장에서도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큰손 세력들이 다시 한 번 더 매집을 하면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요. 실제로 금요일 시장에서도 대우건설 주가의 급락이 나오면서 큰손 세력들의 매물대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오자마자 KB증권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면서 아래꼬리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당장 대우건설 반등할 거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하지만 빠르게 아래꼬리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우건설 고점에 물려 계신 주주분이라면 그러한 변동성에서 저점 신호를 잡아서 평단을 낮춰야 되는 거고, 우리는 대우건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면 되는 거라고요. 물론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큰손 세력들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랠리를 이어갈 건지 아니면 한 번의 반등 이후로 개인들의 신규 매수에 매물 정리를 할 건지는 그때 가서 봐야겠죠. 결국 중요한 건 대우건설 기술적인 반등은 필연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한 주가의 하락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진다면 굉장히 아쉬울 수 있다고요. 이러한 움직임을 잡아가기 위해선 당연히 수급에서의 움직임 봐야 될 거고, 메이저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수급에서의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지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차장고의 증감 봐야겠죠. 우리가 이러한 신호들을 잡아가야지 대우건설 지금까지 끌고 온 수익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메이저 증권사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종목 분석 영상 다뤄드리는 만큼 중요한 신호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대우라고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대우건설 최대한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게끔 평단을 낮춘다면 어디서 낮출 건지,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 원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거니까,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를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고요. 오히려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죠. 왜?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에서도 사람마다 수익률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대우건설에서 10원 단위의 타점이 중요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대우건설 매수한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끌고 갈 것도 아닌데 10원 단위의 타점이 왜 중요한가요? 하지만 신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대우건설 주가 반등 나왔어요. 그런데 큰손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하지도 않았고 대차에서의 상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급하게 평단을 낮출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대우건설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큰손 세력들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고 대차에서 상환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겁을 먹고서 관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매도를 던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단 낮춰야죠.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신호들 수급에서의 움직임 보고 있다가 대차장고에서의 움직임 보고 있다가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대우건설 주주분들이라도 꼭 신호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우건설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대우건설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선물로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강하게 상승했다 보니까 많은 주주분들이 올라간 종목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증시 조정 나오니까 어떻던가요? 불안하죠. 걱정되죠. 그래서 원래 주식이란 건 저평가된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증시는 올라왔지만 종전 나왔어요. 불확실성 사라졌어요. 유가 잡혔어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작년 12일 전쟁 모두 똑같았어요.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반도체 캐펙스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기업들 캐펙스 확대 할 거다 얘기는 했지만 종전도 나오지 않았고 유가도 잡히지 않았고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K자 경기예요. 증시는 주식은 올라가지만 현물 경제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사라져야지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 상에서나 수급 상에서나 세력들의 매집이 정말로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이 저점이다 얘기 드리진 못해요. 이미 20% 정도 바닥권역 대비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장 어떠냐고요? 올라온 종목이 계속해서 강한 상승 보여주죠. 그리고 불확실성 사라졌다고요?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본격적인 상승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 회복주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대우건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 영상에서 시장 회복주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 하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스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 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 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